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유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참고로 요즘 하면서 제가 이제 초기 단계인데 산림 기술 공부를 강의한 지 이제 초기 단계인데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 뭐 답안 작성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또 이제 키워드를 더 집어넣고 서브노트를 만들 때 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책을 여러 가지 보고선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가끔 개인적인 의견 들어가니까 좀 그걸 좀 참고하십시오. 지금 사유림의 영세성에 대해서는 뭐 하루 이틀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거의 몇십 년간 우리나라 사유림이 지금 사유림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물론 큰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영세하게 뭐 1헥타, 0.5헥타, 2헥타, 뭐 10헥타 미만의 그 산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소득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또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개인 사유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자기 산에 대해서 재테크 뭐 재화를 뭐 습득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그거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고 그리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유림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답. 1. 이제 개요를 우선 해야 되겠죠. 이 법률은 어떤 법에 속하는 것인지. 1.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요. 1.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2. 납부된 산촌 지역을 진흥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큰 2번 사유림 경영 영색성의 실태 분석. 1. 소유 면적의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와 재정적 어려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던가 해야지 경영을 해야지 자기 돈 들여서는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2. 관심의 부재로 인한 소규모 사유림 방치 경향이 있다. 3번 기관 주도의 산림교육 홍보 미비와 산림 경영 기술의 전수가 부족하다. 4번 대부분 부재 산주들로 산림에서 얻는 수익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자기 산이 만약에 행성군 안흥면 상안리에 있는데 서울에 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무슨 뉴욕에. 그럼 관심이 없는 거죠. 옆에서 눈으로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 돈 얼마나 되겠어 이러고 거의 포기하고 정보도 모릅니다. 벌채를 어느 뭐 행성군청 산림과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지식과 정보의 부재. 큰 3번 사유림 경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다. 1번 구기림 경영뿐만 아니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산림 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적 동향임. 뭐 이제 개인도 큰 산림을 이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산림 경영이 요구된다 이거죠. 2번 구기림 경영은 토지 공개념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그렇죠? 뭐 산림 휴양이라든가 치유라든가 그리고 보안림이라든가 이런 개념이죠. 목재 생산 뿐만이 아니라 휴양에 가는 것 이런 토지 공개념적인 수원 함양 등 측면을 중시하지만 사유림 경영은 소득을 중요시하죠. 사유림 소유자가 뭐 자기 산에 뭐 수원 자원 보호님을 한다든가 수자원 보호님을 한다든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경관 관심 없죠. 내 산에서 얼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유림 경영은 목재 수확, 버섯, 산약초, 산채, 수액으로 인한 소득의 형상과 복각 산림 경영 단지 등 관광과 연계하기 수월하죠. 개인의 산인이기 때문에 구기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제약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정 구기림은 행정재산이니까. 근데 사유림 경영은 그 안에서 버섯, 산약초, 산채 이런 것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수월한 점은 또 있죠. 또 4번 로컬 푸드, 힐링, 산림 치유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 개인 산주는 로컬 푸드라든가 힐링, 산림 치유 이런 거로 인해서 돈 벌 일이 별로 없으니까 또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관심이 없죠. 자, 큰 4번 사유림의 영색성 극복 방안.
그러면 사이림 영세성 극복 어떻게 할 것이냐 극복을 1번 협업과 대리 경영, 협업 경영 그리고 대리 경영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2. 산림 경영 전문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겸업임업, 전업임업, 기업임업의 양성과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요거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요거를 갖다가 굉장히 추천하죠. 시군 4일임 집단화 산림 경영 그리고 면적이 1000헥타 이상 연간 10억 이상 지원해준다 이거죠. 지원하는 그 사업종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개설 등 복가 산림 경영 이런 것을 주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 단지 하게 되면 만약에 산나물 단지를 한다 그러면 임도가 자연히 그 사이림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또 임산물 반출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또 자연히 숲가꾸기 해줘야 되죠. 너무 또 우창하게 되면 또 산나물 같은 것이 또 햇빛 투광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숲가꾸기는 해줘야 됩니다. 또 조림 사업을 또 수반하게 되면 조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거 선도 산림 경영 단지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10점짜리 용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여러 가지 각종 그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아주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3번 사유림 경영 활성화 대책 1. 산주의 산림 경영 참여 확대를 해야 되겠다. 산주를 위한 맞춤형 종합 컨설팅. 2. 산림자원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림 육성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3번 국산 목재 선순환 이용 체계 확립. 4번 청정 임산물의 6차 산업화. 5번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6번 귀산촌 체계적 지원. 7번 산림관리의 전문성 강화, 산림 플래너 양성,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임업집불제의 신속한 도입. 9. 산림정보 다드림 확대 운영. 이건 산림청에서 제창한 용어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블루 오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또 청장님 하실 때는 또 보물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서 써야 되겠죠. 5번 결론 1. 목재 수확에 국한하지 않고 힐링, 관광, 교육, 상체 생산, 치유, 문화와 연계하여 산주의 소득 자원으로 육성함. 다각적인, 다기능적인 그 문화 자료로 소득 자원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목재 생산만 국한하지 않고. 2번 일본, 독일, 미국 등 산림 선진국의 사이림 경영 상황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의 조성이 시급하다. 주관 부서인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에 집중, 예산의 증액, 우수 지자체 간의 교류를 통하여 면적은 작아도 시너지가 많은 사이림 경영, 참 좋은 단어죠. 용어적 키워드입니다. 지역 특성이 살아 숨쉬는 고객 감동 임산물 수요처 창출, 그리하여 목재, 음식, 문화, 교육, 관광이 공유하는 정부 3.0 철학 실험. 이 정부 3.0은 당시에 제가 2010년도 얘기니까요. 이것도 쓸 때 좀 빼든지 해야 되겠죠. 이런 키워드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공유하는 것. 이번 시간에는 산림 기술사 시험에서 국이림 경영뿐만 아니라 사이림 경영이 중요하죠. 국이림이 2010년 통계가 28%인가 그랬죠. 근데 사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사찰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국공요림도 있고 도요림도 있지만은 사이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면적이 적거나 그 산주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사이림 명세성 극복 방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선도 산림 경영 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공부를 좀 다각도로 하고 또 지자체 직원들 만나게 되면 이런 담당 직원 만나게 되면 현장에서 만나면 대화 속에서 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게 되면 뭐 제천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아니면 남원으로 나가게 되면 그 동네에 써 있지 않습니까? 산촌 생태마을 이렇게 써 있으면 한번 약도 같은 것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법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많은 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답안을 풍성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번 시간은 사이림 영세성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